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랫동안 묻어둔 첫사랑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잊혀진 줄 알았던 욕망이 폭발한 뜨겁고도 금단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어느덧 3년. 승우의 삶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흘러갔다. 낮에는 습관처럼 회사에 몸을 던졌고 퇴근 후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부엌 불빛은 켜질 일이 없었고 거실은 적막했으며 TV 소리만이 허공을 메웠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던 기억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처럼 멀어져 있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동창회 모임 전화가 걸려왔다. 승우야, 오랜만이다. 얼굴 좀 보자. 다들 나온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고독은 결국 그의 발걸음을 밖으로 이끌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늘어진 뱃살이 눈에 띄었지만 농담과 웃음소리만큼은 예전과 다름없었다. 승우도 모처럼 웃음을 터뜨리며 잔을 부딪혔다. 소주와 맥주가 탁자 위를 채우고 허기진 웃음이 쏟아졌다. 그 순간만큼은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친구들은 외쳤다. 야, 2차 가자. 노래방으로 가자고. 승우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지만 거절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노래방은 술과 담배 냄새, 그리고 싸구려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형광등 불빛은 희미했고 벽에는 오래된 가수들의 포스터가 색이 발에 붙어 있었다. 싸구려 반주 기계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자리를 잡자마자 동창들은 들뜬 목소리로 아가씨를 불렀다. 승우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저 술잔을 들고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몇 명의 여자가 들어왔다. 짙은 화장, 반짝이는 드레스, 익숙한 듯 자리에 앉는 모습.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승우의 심장이 세차게 내려앉았다. 정희. 고등학교 시절 옆집에 살던 부잣집 딸. 피아노 학원에 다니며 늘 단정한 교복을 입고 골목길에서 마주치면 수줍게 웃던 소녀. 승우가 마음속으로만 애타게 바라봤던 그의 첫사랑이었다. 지금 그녀는 낡은 원피스에 과한 화장을 하고 앉아 있었다. 어깨는 처져 있었고 짙게 바른 립스틱은 오히려 주름을 더 도드라지게 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다. 승우는 믿기지 않았다. 동네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던 공주 같은 그 아이가 지금은 노래방 아가씨로 눈앞에 앉아 있다니. 정희가 마이크를 잡았다. 조금 쉰 듯한 목소리였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고등학교 시절 운동장에서 늘 흘러나오던 노래였다. 승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사 하나하나가 둘의 과거와 겹쳤다. 술잔을 들었지만 입술에 대지도 못한 채 그저 그녀의 노래에 빠져들었다. 정희도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노래를 부르며 자꾸만 승우를 바라봤다. 시선이 부딪힐 때마다 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 두근거림이 온몸을 타고 올랐다. 노래가 끝나자 짧은 박수와 웃음이 흘렀지만 둘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침묵이 남았다. 잠시 후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고 방 안에는 승우와 정의 둘만 남았다. 싸구려 반주 음악만이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다. 정희가 잔을 들고 승우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너 나 알아봤지? 승우는 대답 대신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희는 잔을 내려놓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나 많이 변했지? 그래도 내 눈빛은 옛날 그대로네. 그 말에 승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엔 오래 숨겨온 쓸쓸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정희가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머리칼 사이로 은은한 향수가 스쳤다. 승우는 저도 모르게 숨을 고르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에 닿았다. 이번엔 억지로 덮치는 게 아니었다. 그녀가 먼저 내민 빈틈, 그 허전한 공간에 스며들 듯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정희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 그 손길을 느끼듯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다. 세월이 지워버린 듯 했던 소녀의 미소가 다시 살아났다. 그 순간 승우의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다. 숨결이 가까워졌다. 승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조용히 겹쳐졌다. 짧은 떨림이 곧 불꽃으로 번졌다.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첫사랑의 기억이 한순간에 다시 타오른 것이다. 정희는 잠시 몸을 떨더니 이내 눈을 감고 승우의 품에 파고들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나 너무 그리웠어. 낡은 소파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세월이 남긴 상처와 주름 그리고 죄책감까지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밖에서는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반주 음악이 들려왔지만 좁은 방 안은 이미 다른 세계가 되어 있었다. 첫사랑의 얼굴, 몰락한 현재, 그리고 금단의 욕망이 하나로 폭발했다. 정희의 입술은 뜨거웠고 그녀의 몸은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여전히 부드러웠다. 승우는 그녀를 품 안에 끌어안으며 오랫동안 눌러왔던 갈망을 터뜨리듯 입맞춤을 이어갔다. 짙은 립스틱이 번져 입술 주위가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더 깊숙이, 더 탐닉하듯 그를 끌어안았다. 소파에 기댄 채 그녀의 손이 떨리는 듯 승우의 등을 더듬었다. 승우야, 나 이렇게 떨리는 게 몇 년 만인지 몰라. 그 목소리에 그의 가슴이 무너졌다. 승우는 그녀의 목선을 따라 입술을 옮겼다. 세월이 남긴 주름조차 그 순간만큼은 욕망의 곡선으로만 보였다. 정희는 낮게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젖혔다. 승우의 손길은 그녀의 어깨를 지나 허리로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옷감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에 오래된 노래방 방 안의 공기는 더욱 후끈 달아올랐다. 정희는 순간 그의 손을 잡아 멈추려 했지만 이내 힘을 풀고 눈을 감았다. 안 돼. 그런데 멈추고 싶지가 않아. 그녀의 귓가에서 터져나온 속삭임이 승우의 마지막 망설임마저 끊어버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옷깃을 더듬으며 그간 쌓아둔 세월의 거리를 단숨에 좁혔다. 정희의 숨결은 거칠어졌고 승우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짙은 화장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금단의 쾌락에 젖어갔다. 그녀는 소파 등받이를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고 승우는 마치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으려는 듯 그녀의 몸에 몰두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반주 음악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좁은 방 안에서는 금기와 쾌락만이 진실이었다. 정희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터져나왔다. 승우야, 제발. 지금은 나를 놓지 마. 승우는 그녀를 더 끌어안았다. 세월이 빼앗아간 모든 것, 잃어버린 사랑, 쌓여있던 고독. 모두 그 순간 불길처럼 타올랐다. 짧은 입맞춤은 곧 긴 불꽃이 되었다. 노래방의 낡은 소파 위에서 두 사람은 세월을 잊은 듯 서로를 탐했다. 정희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승우의 손길은 오래 눌러왔던 갈망을 쏟아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두 사람은 황급히 몸을 가다듬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잔을 들어 올렸지만 이미 마음속은 걷잡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자 동창들은 술에 지쳐 하나둘 자리를 떴다. 승우야, 우리 먼저 간다. 휘청이며 나가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승우는 홀로 남았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여전히 정희가 있었다. 정희가 조심스레 속삭였다. 승우야, 이렇게 헤어지기 싫은데.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승우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이끌었다. 노래방 문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마담이 팔짱을 낀 채 다가왔다. 짙은 화장과 번쩍이는 금목걸이, 날카로운 눈빛이 정희를 향했다. 너 이년아, 오늘 겨우 한 방에만 들어갔으면서 벌써 퇴근하려고? 장사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정희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작게 떨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 모습에 승우의 가슴이 단단히 죄어왔다. 순간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카드를 탁 내던졌다. 얼마면 됩니까? 마담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승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대체 얼마나 일해야 퇴근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마담은 순간 당황해 카드와 승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투덜거리며 혀를 차더니 결국 길을 비켜섰다. 정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승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가자. 승우야, 나 때문에 괜히. 조용히 해. 오늘은 너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 말에 정희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오래 묻어둔 안도의 빛이 스쳤다. 승우는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듯 잡고 노래방을 나섰다. 밤거리의 네온 사인이 흔들리며 두 사람을 삼켰다. 노래방 문을 나서자 밤 공기가 훅 들이쳤다.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술집 불빛과 네온 사인으로 붉게 번들거렸다. 정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손에 이끌려 걸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감촉이 전해졌다. 골목 끝에 허름한 모텔 간판이 불빛을 깜빡이며 빛나고 있었다. 승우는 말없이 걸음을 멈추더니 정희의 눈을 바라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싸구려 향수와 담배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허름한 벽지, 좁은 침대, 덜컥거리는 에어컨 소리. 모든 것이 초라했지만 두 사람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은밀한 무대였다. 승우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정희를 끌어안아 입술을 깊게 덮쳤다. 단숨에 터져나온 갈망은 거칠었고 입술과 이가 부딪힐 정도로 뜨거웠다. 정희의 숨결이 터져나오며 그의 입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녀의 손끝은 그의 어깨를 움켜쥔 채 파르르 떨렸다. 승우야, 나 이런 거 너무 오래 기다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욕망이 뒤섞인 듯 흔들렸고 승우의 마지막 망설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머리칼을 쓸다 목선과 어깨로 내려갔다. 부드러운 살결이 손바닥을 스치며 전해졌다. 정희는 몸을 젖히며 숨을 토해냈다. 옷자락이 서서히 풀려 내려가자 드러나는 피부 위로 형광등 불빛이 흘렀다. 승우는 목선의 입술을 받고 쇄골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정희의 신음은 짧고 날카롭게 터져나왔다. 그녀는 그의 머리칼을 움켜쥐며 허리를 본능적으로 들어올렸다. 치마자락이 허벅지 위로 흘러내렸다. 빛나는 곡선이 드러나자 승우의 눈빛은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다. 정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지만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신음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안 돼. 그런데 멈추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비좁은 침대 위로 몸을 밀어붙였다. 삐걱거리는 스프링 소리가 리듬을 타듯 울렸다. 승우의 몸이 덮치자 정희는 두 팔로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 뜨거운 심장 박동이 그대로 전해졌다. 승우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움켜쥐자 정희의 허리가 저절로 들썩이며 그의 움직임에 맞춰졌다. 땀에 젖은 피부가 서로를 미끄러지듯 스치고 방 안 공기는 숨결과 체온으로 가득 달아올랐다.
그래, 지금이야 더 원해. 정희의 대사는 애원 같았고 동시에 명령 같았다. 승우는 그녀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거침없이 몸을 파고들었다. 정희는 시트를 움켜쥐며 머리를 뒤로 젖혔다. 짧은 비명이 흘러나왔고 온몸이 전율처럼 떨렸다. 그녀의 허리는 끊임없이 그의 리듬을 따라 움직였다. 숨결이 끊어질 듯 격해지고 방 안은 신음과 침대 소리로 가득 찼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그 땀방울이 서로의 몸 위에서 섞여 흘렀다. 이 작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금기를 잊고 서로를 끝없이 탐닉했다. 마침내 절정이 터져나온 순간 정희는 온몸을 떨며 그의 품에 무너졌다. 짙은 숨결과 함께 흘린 눈물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승우는 그녀를 품 안에 단단히 끌어안으며 낮게 속삭였다. 정희야,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좁고 허름한 모텔방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둘만의 세상이 완성되고 있었다. 다음 날 커튼 틈으로 새어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밤새 뜨겁게 얽혀있던 좁은 침대 위 정희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짙었던 화장은 모두 지워져 있었고 그 얼굴엔 세월이 남긴 자국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승우의 눈에는 그 모습마저도 애틋하게만 보였다. 고등학교 시절 담장 너머로 수줍게 웃던 소녀의 얼굴이 그대로 겹쳐졌다. 승우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허름한 모텔 창문 너머로는 출근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매캐한 아침 공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지만 면모금도 못 피운 채 재떨이에 비벼 껐다. 가슴 속 어딘가가 쿡쿡 저려왔다. 침대 위에서 정희가 몸을 뒤척였다. 눈을 천천히 뜨며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승우야. 승우가 돌아보자 정희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짙은 화장을 벗은 그녀는 오히려 더 솔직하고 연약해 보였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동시에 오래 묻어둔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나 이런 아침 정말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승우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이불 위에 손을 얹었다. 정희야, 넌 여전히 내 첫사랑이야.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흐른 눈물 자국은 지울 수 없었다. 왜 그렇게 말해? 나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승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옆에 앉아 등을 다독였다. 세월이 빼앗아간 청춘과 꿈 그리고 하룻밤의 뜨거운 불꽃이 남긴 것은 달콤함과 씁쓸함이 뒤엉킨 아침의 공기였다. 승우와 정희는 말없이 옷을 챙겨 입었다. 방 안 공기에는 여전히 지난밤의 열기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문을 열고 좁은 계단을 내려오자 싸늘한 아침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네온 사인이 꺼진 거리는 금세 초라하게 변해 있었다.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속이 허하다. 술도 덜 깬 것 같고. 승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맞은편 골목 끝에 보이는 포장마차를 가리켰다. 저기서 뭐라도 먹자. 허름한 천막 안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장국 냄새와 매운 국물 향이 코를 찔렀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정희는 숟가락을 들고도 한동안 국을 뜨지 못했다. 대신 멍하니 국물 위에 고개를 숙였다. 승우가 먼저 국을 떠입으며 말을 꺼냈다. 정희야, 어제는 미안하다.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 정희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왜 미안해. 나도 그랬는데. 그녀의 웃음은 씁쓸했고 동시에 오래 묻어둔 갈망이 배어 있었다. 승우는 술국을 한 모금 넘기며
목구멍이 뜨겁게 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너도 알잖아. 나 옛날엔 다 가진 줄 알았어. 집도, 부모님도, 꿈도.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네.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체념이 너무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정희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 끝이 떨렸다. 어제 너한테 안겼을 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 그냥 옆집 담장 너머에서 내가 불러주던 이름, 그때처럼. 승우의 손이 숟가락 위에서 멈췄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이번엔 억지나 충동이 아니었다. 차갑고 쓸쓸한 새벽 공기 속에서 진심만이 남아 있었다. 포장마차 밖에서는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이어졌다. 하지만 천막 안 낡은 테이블 위에서 마주 잡은 두 사람의 손은 한때의 청춘과 지난밤의 욕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애틋함을 함께 담고 있었다. 정희가 조용히 속삭였다. 승우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으며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정희의 눈빛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승우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포장마차 안에 싸구려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노랗게 물들였다. 잠시 후 정희가 한숨을 내쉬듯 말했다. 나 집에 갈래. 보여줄 게 있어. 버스 몇 정거장을 달리고 좁은 골목 끝에 이르자 낡은 건물이 나타났다. 좁은 계단을 올라간 끝에 정희가 열쇠를 꺼내든 문은 오래된 원룸이었다. 문을 열자 비좁은 방 안에 눅눅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작은 싱크대 위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었고 구석엔 빛 독촉 우편물이 널려 있었다. 정희는 신발을 벗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여기가 내 세상이야. 이제 알겠지? 내가 어제 만난 건 옛날 옆집 공주가 아니라 이런 여자야. 승우는 방 한가운데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허름한 방 안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건 눈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정희의 뒷모습이었다. 정희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승우야, 우린 그냥 어젯밤으로 끝내자. 넌 다시 너 삶으로 돌아가야 해. 난 너 짐만 될 뿐이야. 승우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천천히 정희에게 다가가 어깨를 붙잡았다. 정희야, 나는 이미 다 잃어봤어. 아내도, 내 젊음도. 그런데 지금 난 널 붙잡고 싶다. 넌 짐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고 싶은 이유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승우가 그 손을 붙잡아 멈췄다. 날 그냥 두지 마. 이제라도 우리 같이 가자. 정희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승우의 손을 붙잡으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래 눌러왔던 체념이 깨지고 깊숙이 감춰왔던 갈망이 눈빛에 드러났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볼을 스쳤다. 짧고 거친 호흡 속에서 입술은 다시 겹쳐졌다. 이번엔 충동이 아니라 합의였고 선택이었다. 두 사람의 입맞춤은 느리고 깊었고 혀끝이 스치며 얽힐 때마다 지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과 욕망이 함께 풀려나왔다. 정희의 손끝이 승우의 가슴 위를 더듬으며 셔츠 단추를 풀어내렸다. 떨리는 손길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승우의 가슴에서 뜨거운 체온이 피어올라 그녀의 손목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손바닥으로 그의 몸선을 따라내렸다. 승우 역시 그녀의 어깨를 잡아 가늘고 여린 쇄골을 드러내게 했다.
얇은 블라우스가 흘러내리자 세월에 지친 몸 위로도 여전히 부드러운 곡선이 빛났다. 그는 입술을 목선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며 한 땀 한 땀 잃어버린 시간을 되새기듯 그녀의 몸을 탐닉했다. 정희는 숨을 끊어내듯 토해내며 손끝으로 그의 머리칼을 움켜쥐었다. 승우야, 더 가까이 와줘. 낡은 침대 위에 두 사람이 몸을 포겠다. 삐걱거리는 스프링 소리가 방 안을 메웠지만 그 소리조차 두 사람의 뜨거운 호흡과 신음에 묻혀 사라졌다. 승우는 그녀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감싸 들어 올렸다. 그녀의 다리가 자연스럽게 그의 몸을 감싸며 얽혔다. 이제는 도망칠 수도 숨을 곳도 없었다. 몸과 몸이 밀착되며 피부와 피부 사이에서 열기가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정희는 머리를 뒤로 젖히며 짧은 비명을 삼켰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등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래, 그렇게 절대 멈추지 마. 시간이 흐르면서 방 안은 땀으로 젖어갔다. 시트는 흠뻑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고 서로의 체온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희는 숨결을 끊어내며 그의 리듬에 맞춰 허리를 움찔 들어 올렸다. 그때마다 낡은 침대가 크게 삐걱였고 그녀의 신음은 더 선명해졌다. 짧은 신음이 이어지다 이내 말이 되어 흘러나왔다. 승우야, 나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낀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 더 원해, 나를 놓지 마. 승우는 대답 대신 그녀의 몸을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귀끝을 스치자 정희는 몸을 부르르 떨며 다시 그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호흡이 하나의 리듬으로 얽혔다. 방 안은 뜨거운 숨결과 신음으로만 가득했고 밖에서 들려오는 아침 소음은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닿지 않았다. 정희는 온몸을 뒤틀며 절정에 치달은 감각을 숨길 수 없었다. 손끝이 시트를 움켜쥐며 그녀는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였다. 승우야, 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승우는 그녀를 더 깊게 끌어안으며 지난 세월의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다시 얻은 첫사랑을 온몸으로 확인했다. 한참의 격정이 지나고 두 사람은 지쳐 서로의 품에 누워 있었다. 정희의 이마는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환하게 빛났다. 승우는 그녀의 머리칼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정희야, 이젠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희는 눈을 감은 채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좁고 초라한 원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따뜻한 안식처였다. 정희는 승우의 품에 안긴 채 오래도록 가쁜 숨을 고르지 못했다. 땀으로 젖은 이마 위로 그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다. 좁은 방 안 밤새 격정이 지나간 흔적은 남아있었지만 그보다 더 뚜렷한 건 서로의 눈빛이었다. 승우야,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정말 나 같은 사람 데리고 가도 돼? 승우는 그녀의 뺨을 감싸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어. 내게 넌 여전히 첫사랑이야. 그리고 이제는 내 마지막 사랑이기도 하고. 그 말에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녀는 흐느끼면서도 웃었고 그 웃음은 오래된 세월 끝에 처음으로 피어난 꽃 같았다. 창문 밖 골목을 가득 채운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허름한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두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정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낮게 속삭였다. 승우야, 고마워. 나 이제 다시 살아보고 싶어. 승우는 그녀의 머리칼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대답했다. 우리 같이 살자. 이제라도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좁고 초라한 원룸은 여전히 비톡촉 편지와 삐걱거리는 침대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 안에선 더 이상 체념도 쓸쓸함도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마치 새로운 청춘의 시작을 맞이하듯 아침 햇살을 함께 바라보았다. 세월이 앗아간 것들은 많았지만 남은 인생을 채워갈 또 다른 시간이 그들 앞에 열리고 있었다. 오늘 불나방 라디오의 사연.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못한 채 은밀한 불꽃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사랑이 찾아온다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또 다른 금단의 순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불나방 라디오가 계속 빛날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